안녕하십니까, 지초입니다. 연산군은 종묘에서 제사를 지낸 뒤에 대궐로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종묘에서 제사를 지내는 날이면 사약을 받아 죽은 어머니 윤씨 생각이 더욱 간절했었기에 연산군은 술과 여자로서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 했던 것입니다. 한껏 멋을 부린 기생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풍악 소리에 맞춰 여흥을 돋우며 연산군의 술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상에는 과일을 비롯한 온갖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져 있었는데 그 한가운데에는 제사 때 쓰였던 돼지 머리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술판이 무르익어감에 따라 연산군은 흥에 겨워 어깨춤을 추며 마냥 즐거워하고 있는데 옆에서 술을 따르던 나이 어린 기생이 난데없는 웃음보를 터뜨렸습니다. 이게 왜 웃는 게냐? 연산군은 정색을 하며 소리치자 기생은 금방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갑작스레 무엇을 보고 웃었는구? 항공하옵니다, 전하. 기생은 겁에 질려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기생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만 있자 버럭 화를 내어 소리쳤습니다. 무엇 때문에 웃느냐고 내 묻지 않았느냐? 항공하옵니다, 전하. 어릴 적 소녀가 살던 상주에 장순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사온데 그 인물이 꼭 돼지머리를 닮아 사람들이 모두 그를 돼지머리라며 놀려댔지요. 지금 저 상위에 있는 돼지머리를 보니 그때의 일이 생각나 웃음을 참지 못했나이다. 부디 용서하시옵소서. 뭐라? 내년이 이 자리에서 감히 딴 사내를 생각했다는 게냐? 이는 분명 내가 그놈을 사모했다는 증거가 아니냐? 연산군은 당장 장순손을 잡아 한양으로 끌고 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아무런 죄명도 모른 채 마른 하늘에 날벼락격으로 하루아침에 당하는 일이라 장순손은 당황하고 억울하였으나 임금님의 어명이라 하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전신이 오랏줄에 묶인 채 포졸들에 둘러싸여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장순손은 한양에 당도하면 곧 죽을 목숨인 것을 짐작하고 아들에게 후사를 신신당부하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비록 지방의 한직에 나와 있을지언정 연산군의 호황무도함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덧 상주 땅을 벗어나 한양으로 가는 분기점에 이르렀는데 가는 길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 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장순손이기에 갈림길에 서자 잠시 옛 생각이 아련히 떠올랐습니다. 옛날 과거를 보러 갈 때였습니다. 그때 그는 이 두 갈래 길에서 망설이다가 크고 편한 길을 제쳐두고 험하지만 지름길을 택했고 결국 그의 장원급제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 후 그는 늘 이 두 갈래 길에 설 때면 편한 큰 길보다 험한 지름길이 자기에게 행운을 안겨준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름길을 택하는 것이 자신의 명을 단축하는 길이라는 것을 장순손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두리번거리는 사이에 장순손 앞에 들고양이 한 마리가 지름길 쪽으로 잽싸게 달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장순손은 불현듯 그 길이 자신의 운명의 길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보시오.
저쪽 길이 지름길이니 절로 가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장순손의 말에 포졸들은 연산군의 명령이 하도 성화 같으니 한시바삐 서두르는 것이 좋을 듯하여 그 말을 따르기로 하고 금하기는 하지만 지름길을 택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한양에서는 연산군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장순선을 한양까지 끌고 올 필요 없이 올라오는 길에 목을 베어 그 머리만 가져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연산군의 어명을 받은 신하들은 황급히 상주로 말을 달렸습니다. 그러나 장순송과 포졸들이 지름길을 택하였으니 대로를 따라 말을 달리는 그 신하와는 막다트릴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장순손과 포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한양으로 향해 길을 재촉하고 있을 무렵 한양에서는 연산군의 폭정을 견디다 못한 신하들이 반정을 일으켜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중종을 새로운 왕으로 옹립하였습니다. 당연히 장순손에게 어명도 연산군의 폐위와 함께 거두어졌습니다. 나이 어린 희생의 철없는 웃음으로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한 장순손은 중종 반정으로 인해 극적으로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이를 두고 구사일생이라 할까요? 감사합니다.